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호적 나이 정정, 생년월일 정정, 그리고 이중 호적 정리, 등록부 정정 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 60년대 이전 선배님들은 시골에서 병원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보통 태어나셨고, 물론 저도 그래요.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는데 병원 기록이 없죠. 나이가 잘못되는 경우 많아요. 저도 사실 나이가 한 살 호적에는 늦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늦게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빨리 올라간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호적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2007년도에 호적법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로 이렇게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호적만 떼면 군대 뭐 특전사를 나왔느니 아니면 뭐 전과부터 해서 쫙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위협되고 개인정보법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친장관계증명서, 이방관계증명서 요렇게 5개로 분화되고요. 또 제적부도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제적, 전전제적, 호적에서 어떻게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전산착오로 이중호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나이가 바뀌게 된 경우도 있고, 사안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자기 나이보다 한두 살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늦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빨리 되냐 늦게 되는 거에 따라서 전략도 다르고, 나이대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서도 전략도 다르고, 이평 서면도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저는 나이 정정이든 이중호적이든 많이 해봤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성소율은 높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다고 100%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 다른 법무사님, 변호사님들이 실패하고 3년, 4년 동안 뭐 잘 안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저한테 와가지고 해결한 사례도 많고요. 그 보통 국민연금 수령대이신 분들이 내가 나이를 한두 살 높이면 의심하겠죠. 왜냐하면 이거 국민연금을 빨리 수령하려고 이러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또 이제 나이를 한두 살 줄이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러면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내가 회사를 좀 더 다니기 위해서 정년을 좀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의심을 하십니다. 판사님들이 예전처럼 뭐 쉽게 해주시지 않고, 그 이 나이 정정이나 이런 걸 하면 신분관계에 중요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충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족보 같은 거나 출생증명서, 인후보증서, 그리고 요즘은 치아 이런 거 검사해가지고 치아 나이로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그 이제 만약 요번에 기각되더라도 판사님이 로테이션 하시기 때문에 6개월은 1년 있다가 새로 넣어보는 것도 되고요. 이거는 재판하고 다르기 때문에 재판 중에서도 이제 이거 기각돼도 이런 그 등록부 정정 허가는 새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기본증명서부터 5가지 얘기했는 거 그거 상세로 떼야 되고요. 출생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그 졸업증명서 이런 것도 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안 되면 인후보증서 세워야 되는데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 찍어야 돼요. 만약에 뭐 65년 7월 4일을 63년 뭐 2월 4일로 한다, 이에 대해서 인후보증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고, 이게 맞다 이런 게 나보다 연장자여야 되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옛날 동네 사람이나 친척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나이대가 되면 60년대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형제 자매 같은 경우도 나이차가 좀 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할 때 이제 내가
나 아니면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을 하려고 보는데 아버지가 이중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중호적인 경우도 있고 이러면 그 협의분할 상속등기하고 법정 상속등기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걸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 즉 만약에 그 건물을 한 채 남기고 가셨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이중 호적 중에 어느 건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아예 주민 동사무소 가면 사망 신고도 안 해줍니다. 그 이중 호적 돼 있으면요. 그거 다 검토하거든요. 호적 가족관계 등명서하고 그 초본 등본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관계 등명서 이런 데 보면 특별신분서 안내에 보면 뭐 65년 4월 2일생 이라고 위에 등록 기준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나와요. 그 대신 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현재의 주소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인감 같은 거 신고하면 인감증명 현재 주소 나오고요. 그 만약에 상속이 안 되면 원래 민법에는 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 그 물권 변동이 있고요.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86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같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요. 근데 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은 법률의 규정만 있으면 특별하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경매하잖아요. 그 오늘 낙찰 받으면 일주일 동안 매각 결정기를 두고 또 일주일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30일 대금 납부기를 줘요. 45일. 자, 대금 납부만 하면 민사집행법에 납부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으로 이 사람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우리가 이제 경매하러 가면 이제 그 명도하려고 딱 그 임차인이 살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대항력 임차인이 만약에 그 배당을 받아가지고 가는 사람이면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도를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버티는 사람이면 돈도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등기 때 봤는데 네가 소유자 아니던데 하면 뭔 소리를 하냐 내가 그 낙찰대금 다 납부했기 때문에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 낙찰 대금 납부하면서 저 같은 법무사를 불러가지고 그 촉탁하고 서류 이런 걸 꾸려가요.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집을 사고 매매를 하면 매도인 매수인 위임 받아갖고 법무사가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런데 경매는 안 그래요. 경매는 촉탁으로 하는 거라 가지고 등기소에다 서류를 내는 게 아니고 그 대금 납부 완납 증명서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꾸려 가지고 그 경매계에다 내요. 경매계에다 내면 등기소로 촉탁을 해줘요. 촉탁 등기. 원래 등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청에 의한 등기, 촉탁에 의한 등기, 그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또 경매 말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바로 상속이에요. 자, 상속 같은 거 피상속이 사망하면 바로 상속인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해요. 무슨 의무가 하면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자, 취득세 이런 걸 내는데 상속세 이런 거 바로 나는 이제 상속인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들이 등기 안 하도 소유권을 취득한 거는 맞지만 제3자한테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등기를 해야지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등기가 안 돼요. 왜냐면 상속등기나 상속등기 아까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법정 상속등기하고 협업분할 상속등기가 있는데 등기를 할 수 없는 게 그 피상속인의 서류를 다 떼야 되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양친자관계증명서, 입양관계서 이런 걸 보면 이중호적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에 사망사실이 기재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산 사람한테 될 수는 없잖아요. 상속은. 자, 이런데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말소자 처분이 없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게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반려돼요. 보증내라 그러고. 이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중호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특히 뭐
이북에서 온 사람들은 취직을 하는데 황해도나 이런데 원적이 있으면 한국에는 없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그 2개씩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처리해봤어요. 그래서 그 등기, 상속 이런 거 갖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소송이든 집행이든 등기든 모든 종합 판문이 다 아는 그것도 법무사 중에 전문가 저처럼 많이 한 사람한테 의뢰를 하셔야 돼요.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사무실 나와가지고 이게 제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넓죠? 이 거실입니다. 거실 여기고 사무실 여기 쭉 거실이고 제가 저한테 뭐 상담 전화나 의뢰 주시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법무사 변호사는 이걸 업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또 상담료는 법으로 받고 하기로 돼 있어요. 상담은 유료 상담이지만 일을 맡으면 상담료 빼드립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